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보통 이유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장에서 먼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죠. 그가 짚은 핵심은 괴리입니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증시와 나스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미국 금리도 내려오는 구간인데 비트코인만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보그라츠는 것이보다도 단기 시장 요인이 더 강하게 눌렀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한 줄로 정리합니다. 거시는 나쁘지 않은데 비트코인이 약할 때 시장은 구조적인 매도 압력을 의심한다. 노보그라츠가 첫 번째로 짚은 건 차익 실현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간 랠리를 해왔습니다. 작게는 이번 사이클, 크게는 16년짜리 흐름이죠.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12만 6,08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통과한 뒤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 안 판다 쪽 하드를 고수하던 초기 보유자들마저 심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시장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락은 거시가 아니라 포지션의 전환이 만듭니다. 뉴스가 아니라 포지션이 방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터뷰 당시 비트코인은 76,4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노보그라츠는 우리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닥은 반등 확정이 아니라 매도가 지쳐가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레버리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둘째, 시장 심리가 전반적으로 비관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그는 단기적으로는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상승 확신이 아닙니다. 패닉 이후의 박스권 가능성입니다. 급락이 끝나도 바로 V자 반등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장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하락 구간에서 양자 컴퓨팅 우려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잠재적 위협은 인정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위협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약한 장에서 이런 이야기에 유독 민감해집니다. 제프리스의 크리스토퍼 우드는 양자 리스크를 이유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줄였다고 전해졌고 코인베이스도 양자 컴퓨팅을 장기적 도전 요인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은 양자 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양자 이슈는 지금 당장의 충격이라기보다 시장이 약할 때 공포를 정당화해주는 재료로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원인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흔들리는데도 전통 금융의 상품화는 계속됩니다. 아이쉐어즈 디지털 에셋 에이지는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ITP를 추가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찍힌 물량은 201만 3천 주, 주당 7.43달러에 발행됐고 총 증권수는 1억 1,424만 4,328주가 됐습니다. 이 상품은 비트코인과 연계되고 비트코인으로 담보됩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티커 IBLT로 거래되며 2026년 2월 6일부터 거래 시작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연 0.25%, 다만 2026년 12월 30일까지 일부 면제로 0.15%가 적용됩니다. 구조를 보면 공인 참가자, AP의 플로우 트레이더스, 제인 스트리트, 버투가 들어가고 수탁은 코인베이스 룩셈부르크가 맞습니다. 이 파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흔들려도 상품화 파이프라인은 굴러간다. 시장 체질이 점점 더 전통 금융의 문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심리는 숫자에 반응합니다. 비트코인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흐름이 나왔고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42% 이상 하락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7만 달러가 무너지면 기술적 매도, 자동 청산, 연쇄 트리거가 동시에 걸립니다. 그 결과는 알트코인에서 더 크게 터집니다. 호가가 얇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도라도 충격이 더 큽니다. 하락률이 커질수록 시장 전체는 분석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 모드로 들어갑니다. 버텨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포지션의 구조가 됩니다. 지금 시장을 정리하면 체크포인트는 5개입니다. 첫째, 거시가 나쁘지 않은데도 비트코인이 약했다. 둘째, 장기 보유자 심리 변화와 차익 실현이 매도 압력을 키웠다. 셋째, 양자 컴퓨팅 같은 공포 재료가 약한 장에서 증폭됐다. 넷째, 트레드파이 상품화는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 전진 중이다. 다섯째, 7만 달러 붕괴는 청산 연쇄를 불러 알트 변동성을 폭발시킨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바닥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바닥을 만들 시간이 있느냐입니다. 노보그라츠는 레버리지가 정리됐고 심리가 비관으로 기울었다는 점을 저점 신호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7만 달러가 깨지며 청산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즉, 아직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흐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째, 7만 달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둘째, 회복하더라도 반등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시간을 쓰는지. 지금 장세는 가격 예언 게임이 아닙니다. 포지션 구조가 무너지는지의 게임입니다. 그게 오늘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 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